자, 오늘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좀 시작을 하는데,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는 그 방정식과 부등식 그쪽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좀 단원이 좀 새롭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전까지 우리는 뭐 함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에 많이 익었었는데, 도형의 방정식, 방정식인데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좀 낯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다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고. 자,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뭐에 있냐면은 평면좌표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방정식, 도형이동. 그래서 도형은 총 이렇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도입부에 해당하는 거지. 평면의 좌표. 그러니까 평면좌표를 두고 그 위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벌어들일 것인가. 그럼 이 평면좌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중심은, 평면좌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너는 이제 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점에 대한 스토리들을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평면좌표는. 좌표 평면 위에 또는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놓고 그 점들과 점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단원 들어가기 전에요. 꼭 반드시 좀 알아뒀으면 하는 좀 배경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던지고 좀 갑시다. 뭐냐면은 좌표 표현 방법. 좌표 표현법. 자, 아까 내가 X축 위의 점이나 Y축 위의 점이나 또는 임의한 직선의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점들을 표현하는,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자, 첫 번째는 X축 위의 점. X축 위의 한 점. 그 녀석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랬더니 X축 위의 한 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A, 빵. 그치? X축 위의 점이니까, 다 몇 콤마 빵, 몇 콤마 빵, 몇 콤마 빵으로 일반화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A, 빵. 그럼 또, Y축 그 위의 점이라고 하면,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빵 되는 거고, Y좌표들은 무언가가 있는 거지. 그치? 세로축 위에는. 따라서 그 녀석은 0,A. 이렇게 주시고, 또는 임의한 직선이 들어와요. 지금 다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X축이라는 직선, Y축이라는 직선, 또는 임의한 직선, 아무거나 선생님이 써봅니다. Y는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저 직선 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의 점은, 자, 지금 미지수를 다 하나로 고정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써서 함수값처럼 표현합시다. A 대입하여 나오는 Y 값을 그렇게 쓰자는 거지. A, 너 A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3이 곧 Y좌표니까 2A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 내린 뒤에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좌표 표현 방법 지금 미리 필기를 해 주신 뒤 지우고 가도록 할 겁니다.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임의한 직선 위의 점. 그래서 모든 직선 위의 점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포물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좋아. 그럼 필기를 해주신 뒤 선생님은 이제 필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저런 표현 양식은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럼 최초 이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배우게 될 주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그러고 나면은 도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사이드로. 그래서 도형편이 하나가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 주제는 크게 이제 네 주제가 될 수는 있겠네. 자, 볼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시작하는데,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녀석도 배웠고 좌표평면이라는 녀석도 배웠잖아. 1차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수직선. 그래, 수직선에서 내가 두 점이 있다라 치자. 점 A의 좌표 A, 점 B의 좌표, 라지 B의 좌표, 스몰 B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럼 난 수직선에서 두 점 A, B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뭐 다시 쓰죠. 이게 뭐 B인지 8인지 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자, 그럼 어떻게 해? 나한테 수직선이 들어왔다 쳐.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그래 놓고 우리 일반화를 하는 걸 시킵시다. 자, 여기 5가 있고요. 10이 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지도 않고 당연히 5 이럽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로부터 5를 가산하여 10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10에서 5를 빼보니 5가 되네요 라고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거리들을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텐 큰 거와 작은 게 주어지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그죠? 큰 수 10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은 그 거리가 밝혀진다고. 아, 근데 선생, 그러지 않을 수도 있나? 아니, 꼭 맞나? 맞아. 음수로 가더라도 성립해. 이렇게 했어.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는 3이잖아, 지금 현재. 그지? 거리라는 개념에는 음수라는 녀석이 없으니까. 그죠? 그 거리가 3인데, 그럼 난 그 녀석도 봤더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래. 큰 수 마이너스 1에서 작은 수 빼기 4. 그 녀석을 빼봤더니, 아이고, 그것도 또 거리 3을 만족해 주는구나. 아, 그렇다면, 만약에 그 큰 수와 작은 수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아, 그렇네.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에선 이렇게 하자고.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그 녀석 길이를 선분 AB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 그럼 AB의 길이란 녀석은 이렇게 하자.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자, 그게 아니면은요, 아무 거에서나 아무 거를 빼고 절대값을 붙이는 거죠. 우리 거리의 기호 중딩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거에서나 아무 거를 뺀 뒤에 절대값을 붙여볼랍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아까 우리 5와 10의 관계가 10 빼기 5에서 절대값을 기호를 줘도 그래도 5이지만 또는 5에서 10을 뺀 뒤 절대값 기호를 붙이더라도 그 녀석도 빼기 5의 절대값은 5가 되니까 동일하다. 이런 얘기지. 즉 우리는 여기서 요거 하나를 더 학습하는데요. 절대값이나 완전제곱식 그 안에는요. 그 알맹이의 부호를 싹 다 바꿔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절대값의 안에 있는 알맹이 10 빼기 5 플러스 10 빼기 5 그러면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0 부호를 정반대 했지만 성립한다고. 완전 제곱식과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정반대 내려도 성립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거에서는 아무 거를 빼고 저렇게 절대값 기호를 매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이 중에요. 요 녀석이 굉장히 잘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A에서 B 뺍니다. 그럼 이건 읽으면 A에서 B까지의 거리 이렇다고. 오케이요? 자, 그럼 그때 뭐 중학교 때 보면 뭐 이런 표현도 있어서 우리 절대값 X 그러면 우리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도 다루고는 했었는데 빼기 3과 3 이래볼까 한번? 그럼 이쪽으로도 거리가 3이고 이쪽으로도 거리가 3을 만족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절대값에 빼기 3 이렇게 써버리면 너는 뭐야 이게 원점부터 빼기 3까지 떨어진 거리 이렇게 읽었잖아. 그죠? 원점부터 빼기 3까지 떨어진 거리 그래서 그 녀석이 3이고 그 녀석은 여기 절대값 3도 역시 원점부터 3까지 떨어지는 거리는 3이다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자, 그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A는 빼기 3 근데 B가 뭐인 상태로 있으면 빵인 상태로 있으면 그러니 너는 이런 형태의 표현 양식이었다 이거지. 절대값에 빼기 3 빼기 빵 이렇게 담겨 있었더라고. 그러니 너는 빼기 3과 빵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빼기 3과 빵 원점까지의 거리구나. 그 녀석을 저렇게 담고 표현을 해냈다라고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어렵지 않죠? 쉽게 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의 X축만 있으면 그 녀석을 우리는 1차원적인 표현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수직선, 너는 이제 1차원적인 표현이야. 1차원. 왜? 그 좌표를 표현하는데 X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그 녀석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직선은 1차원. 그럼 이제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평면좌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좌표 평면에서도 다뤄볼 건데 낯설지 않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살펴볼 건데 그럼 그 좌표 평면은 분명 X축도 있고 Y축도 존재하니 그 표현 양식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 X좌표와 Y좌표. 그래서 너를 2차원 2차원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그럼 평면좌표에서 두 점을 가지고 논해볼 거니까 좌표 평면에서 평면좌표래 자꾸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점 x1, y1 이렇게 줍시다. 첫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들어버리시면 돼. 뭐 저기에 뭐 숫자가 붙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큰 혼동이나 헷갈림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버링 하는 겁니다. 번호 주는 거예요. 자, 또 B점의 좌표가 있네요. x2, y2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두 번째 점에 x, y좌표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보고 싶은 건데, 아, 그런데 저 녀석 언제 해봤냐? 그랬더니 딱 중3 때 해봤다고. 중3 때. 그죠? 뭐 해서 했어요? 피타고라스 배우고 있죠. 피타고라스 배우고 난 뒤에 이걸 딱 했다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두 점이 있어. 내가 여기에 한 점이 있나 봐. 이 녀석의 점의 좌표를 이렇게 2,3의 점 A라고 가정을 하나 해보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다 줘볼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5,5라는 곳에 새로운 점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아, 그러면 나는 이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 이렇게 직선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게 휘어진 걸 거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아이고 네 녀석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너 피타고라스의 빗변 어떻게? 여기서 마저 이어보니까 쫘라랑 밑변되고 요 녀석 높이 되고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 직각삼각형에서 너는 내가 구하자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의 빗변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거야. 되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건 피타고라스의 빗변 길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이 거리는 무엇이냐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단순히 숫자 계산하여 공식 사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2하고 5까지래요. 그럼 2부터 5까지니까 요만큼의 거리는 3 됐죠. 다시 이 높이 보니까는 5, 3부터 5까지래. 그럼 2잖아. 그러면 저기에 빗변의 길이는 루트 어떻게 해줘?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겠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네. 그래서 저 녀석이 9 더하기 4 해서 이거 얼마니? 루트 13 이렇게 내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 피타고라스의 빗변의 길이를 찾은 게 명확해. 자, 그러면 그 녀석이 이렇게 두 점으로 이루어진 공식이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하면 좋아요. 나는 이제 두 점 A점과 B점의 좌표를 저처럼 미지수로 잡아. x1, y1, B점의 좌표 x2, y2 이래줬어. 그럼 여기가 내려와 이제 그 각각의 점들의 정보가 바꿔봅시다. 숫자 예시를 해봤으니까. 자, 여기 이제 x1, y1, x2, y2 이렇게 좌표를 줄 수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고. 여기서 여기 빼였잖아. 그죠? 그 여기 x2 빼기 x1 이게 밑변의 길이. 그럼 높이의 길이는 y끼리 뺀 거지 y2에서 y1을 빼면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y2 빼기 y1이라고 잡으면 되겠고. 아, 그럼 그때 요만큼 피타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에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니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조금 더 길어져.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요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어디? 좌표 평면에서. 그럼 이와 같은 표현 양식이 나온다면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구나.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속편을 좀 받아봅니다. 결국은 길이 관계의 문제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이 위에 절대값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값과 완전제곱식의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요, 부호를 정반대 해도 관계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 너는 절대값 붙여서 양수 만들 거니까 그런 건데, 얘는 제곱, 완전제곱을 하면서 마이너스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야. 빼는 순서를 달리하면 부호가 달라지는데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x2 빼기 x1을 제곱하든, 아니면 얘는 x1에서 x2를 빼든, 그때 여기를 y1에서 y2를 빼도 되고 내 멋대로 조합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 빼는 건 내 맘대로 빼세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한글적인 공식 표현으로 좀 옮겨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글로 자꾸만 공식을 던져주는 건 문자로 들어오는 이런 공식보다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외우더라도요, 이렇게 외우면 덜 까먹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까먹으니까. 자, 그럼 루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x좌표를 뺀 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너는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y좌표 차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이라고 한글로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x차 제곱이라는 건 이건 밑변의 제곱이지. 다시 y차라고 하는 건 높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린 결국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 중. 되시죠? 자, 그러면 그때 이 녀석 표현을 좀 잘 봐봐요.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내가 너를 봤는데 얘가 문항상에 지금처럼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빼고 또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뺀 거에 대한 제곱이 루트를 쓰고 있다면, 지금 이와 같은 표현 양식을 띠고 있다면 너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x1, y1과 x2, y2 사이에 두 점의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저런 표현 양식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요, 저거를 이렇게 들으셔야 돼. 아, 저거 거리에 대한 얘기구나. 거리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좀 문제가 좀 거시기해지면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 조건을 하나만 봐볼까요? 선생님 여기에는 요거하고 이제 지울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루트 2x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자, 저렇게 식을 써버렸어. 그래 놓고 너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들어주느냐, 쟤를 제대로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봐봐. 그럼 니는 놓고 보면 뭐야 이거 점점의 거리고 점점의 거리인 거 알겠어. 근데 그 점점의 거리와 점점의 거리를 A와 B라는 미지수가 들어가서 표현해 줬는데 그걸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래, 나는 지금 저 녀석을 이대로 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해석을 해내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저 녀석은 이런 표현이네. 얘가 지금 PAB 이럴까요? PAB? 한 점 P가 있는데 P좌표가 A, B예요. 그럼 너는 지금 A, B로부터 뭐까지 거리를 구한 거냐면 3,1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은 점 P와 A라는 점 3,1 그 사이에 거리를 구해준 거야. 그럼 너는 점 여기 A, B 똑같이 있으니까 P, A, B로부터 이건 뭐죠? 이 B점이라고 달아주면 B점의 좌표 A 플러스 1이니까 얘는 A 빼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썼겠지? 그래서 저희는 마이너스 1, 이 뒤에 거는 3에 해당하니까 너는 P로부터 B까지 두 점 사이 거리, P로부터 A까지라는 두 점 사이 거리와 P로부터 B까지라는 두 점 사이 거리 합에 그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고. 그럼 내가 좀 표현을 해볼게 한번. A라는 점 3,1 여기 좀 이따 씁시다.
3,1이라는 점 A가 여기 있어요. 뭐 B라는 점 마일 콤마 3이래요. 마일 콤마 3. 마일 콤마 3. 뭐 위치가 맞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점 B 찍어 볼까요? 마일 콤마 3. 자, 그러면 A와 B로부터 이제 점 P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P점 A, B니까 얘는 모든 사분면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지? 자,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다 좌표를 그리는데요. 좌표 평면을 안 그렸어요.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은 건 자꾸 중학교 때 형태를 생각하면서 좌표 평면을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없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없이. 그게 없어야 판단이 더욱더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납득이 잘 안 될 거야. 근데 없으면 없을수록 뒤로 갈수록 편해집니다. 그 그림의 정보를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더 명확하게 라기보다는 간략하게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P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어디든 막 있어. 그래서 P점이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고. 점 P A, B가 여기에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거리를 구한 거냐면 이렇게를 더한 거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될 수 있겠니? 라고 해봤더니 아이고, 그럼 당연히 나는 이렇게 A와 B를 이은 그 직선 어딘가에 점 P가 존재할 때이지 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A, B는 여기에 있어도 어쨌든 PA 더하기 PB의 길이는 동일할 거란 말이야. 지금 이 선분의 길이로서. 맞죠? 자, 그래서요. 자, 이제 판단의 기준이라는 걸 이제 하나를 더 드릴 거야. 뭔 말이냐면은 정점과 동점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 정점과 동점. 지금 여기 보시면은 3,1이라는 점 A와 마일 콤마 3이라고 하는 점 B는요. 정지한 점, 정해진 점, 이건 정점이에요. 정점. 그래놓고 PA, B라는 녀석, 너는 어떤 녀석이냐면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동을 써서 그걸 동점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정점을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수월하나. 그런데 동점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난닝겐. 인간은 그렇게 사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돼야 그 A, B라는 그 한 점이 좌표 평면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좌표를 잡아다가 직접 하는 거지. PA 더하기 PB. 이때는 이러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건 컴퓨터나 하는 거야.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나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저 녀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림을 그려. 그 도형의 해석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야. 오케이? 말 자체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도형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점도 도형, 직선도, 포물선도, 원도 다 도형이야. 도형의 요소라고 부르고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에는 그 키가 저 단원을 관통하는 키입니다.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반드시 그림을 그려주길 바래. 그래서 자, 봐. 정점과 동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 정점을 기준으로 사고하여 그 다음 위치를 맺어본다고. 그러니 나는 정점 A, B로부터 그렇지. 직선 땡겨놓고 그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이해가 명확하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시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 봅니다. 그래요. 그럼 난 거리 공식으로 찾아갑니다. 루트 X차. 결국 저기서 말하는 최단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합의 최소값은 AB의 길이와 똑같으니 그럼 나는 AB의 길이 찾겠어요. X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4네요. 4.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Y차 따져보니까는 2입니다. 2. 그럼 또 2. 그래서 니는 얼마 되니? 16 더하기 4 하니까 20해서 2루트 5. 그래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얘 좀 한번 봐봐, 이제. 우리가 결국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을 냈는데 여기 좀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나와요. 각종 문제집에 있어요. 충분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집에도 다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눈을 좀 길러주시라는 얘기고
잠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딴소리 하다가 까먹은 듯한 느낌이야. 어떡해. 깜빡했어. 뭐야. 무슨 얘기 하려고 했니? 광태야. 생각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자, 그럼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우리 수직선과 좌표평면으로 구분해서 봤다라는 거 봐주시고, 쏘리. 기억났어요. 다시, 여기 옆에다가요, 요거 참고사항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지금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 빗변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피타의 빗변 길이와 관련해서 우리 피타수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시나? 피타고라스의 수? 또는 특수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니까 다시 외웁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수 이런 거 있었죠. 3, 4, 5. 뭐 이거 2배 한 거 6, 8, 10. 뭐 3배 한 거 9, 12, 15 이런 거 다 피타수죠. 또는 5, 12, 13, 8, 15, 17, 7, 24, 25 이렇게 있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성립하셔도 외워놓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피타수와 더불어서 특수비도 있어. 그래서 외울 숫자들을 지금 기억을 하는 거야. 특수비 이거 이렇게 안 쓸래.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리해버리고 말래요. 자, 이것들 외우시는 겁니다. 1번 2번 그럼 3번은 1대 루트 3대 2 이런 특수비 있었죠. 1대 루트 3대 2 그죠? 1대 루트 3대 2 기억나세요? 네 번째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있었죠. 그죠? 자, 요 녀석도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너무 안 외워놓더라고. 1대 2대 루트 5도 기억합니다. 1대 2대 여기까지 갈게요. 루트 5 이래서 지금 바로 요 다섯 가지 써놓으시고 피타 빗변 길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그 다섯 가지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3, 4, 5, 51, 13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5 빗변이 루트 5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빗변 당연히 아시겠지 그지? 자, 그럼 각설하고 요만큼 하고 지우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때도 있었어요. 중학생 때 배웠어. 올라와서 지금 고등학생 때 배우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다라는 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신감부터 한 스푼 드시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선분의 내분점 and 외분점 이럽시다. 자, 저 말부터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분이래요. 그럼 선분은 어떤 도형이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도형이지. 시작과 끝이 정해진 직선의 일부분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 선분이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녀석에 대하여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그랬어. 그럼 저 내분, 이건 점은 점인가 보지. 점은 점이야.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내분하는 점이고 얘는 외분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분하면 그 선분의 안쪽에서 나누는 점, 안에서 나누는 그런 점인 거고, 다시 외분점 그러면 선분의 그 바깥에서 밖에서 나누는 그런 점을 얘기를 한다 이거야. 안에서 나누는 점 내분점, 밖에서 나누는 점 외분점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수직선 먼저 간편하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들어왔어요. 수직선 들어왔어. 자, 여기 점 A, 이 점 B 이렇게 있어.
전비 이렇게 줍시다. 그래서 A라는 것 2로부터 B라는 것 5까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하고 5, 2하고 5, 2하고 5, 2하고 6 이렇게 줄까? 2하고 6. 그럼 사거리. 오케이. 자, 그러면 A, B에 대하여 이렇게 있는데 선분 A, B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요까지니까 만약 내가 이 선분 A, B 안에다가 무언가 점을 찍는다 그러면 그 점으로부터 통 찍었어. 여기다 콕 찍었다고. 그럼 그 선분 안에 찍은 이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그 P를 기준으로 하여 A와 B는 이 안에서, 선분 안에서 나뉘게 되며 비율을 갖죠. 그죠? 그래 저런 녀석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내분점. 선분의 안에서. 그럼 다시 그 선분의 영역 밖에서 이쪽들 또 이쪽들 이 양쪽 방향이 있는데 즉 B 방향으로 바깥이 있고 A 방향으로의 바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무언가 쿡 하고 점을 찍어서 나눈다라면 그 녀석 내가 Q라고 해볼래요. 그럼 외분점 Q라고 하면 얘는 A로부터 요만큼, B로부터 요만큼이라는 또 비율 관계를 만족해 주겠지. 그죠? 또다시 만약 A 쪽에 여기에다 이렇게 찍었어요. 이 녀석도 이제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Q였으니까. 그럼 Q-라고 해보면 이번에는 또 A로부터는 요만큼의 비율이고 B로부터는 요만큼의 비율을 만족하는 그런 외분점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되시죠? 일단 내분과 외분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한테 좀 드리는 중. 선분 안에서 나누면 내분. 그런 점 여기 P를 내분점 이렇게 부르고 선분의 밖에 있는 부분에서 있는 점들을 외분점. 그럼 그 내분점과 외분점은 각각 A와 B라는 두 점으로부터 어떠한 일정한 비율을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숫자를 잡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라라라란 딴. 자, 여기 점 A 아까 잡았던 대로 2라고 줄 거고요. 여기 점 B 잡았던 대로 역시나 6이라고 한번 줘봅니다. 그럼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이 점을 콕 잡았는데 그 점좌표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점을 P라고 주고 네 녀석을 5라고 이래보자고. 그러면 얘는 내분점 P인 거죠. 내분점 P야. 그래서 그 놈은 A와 B로부터 어떠한 비율을 만족하냐 그랬더니 3대 1이라는 비를 만족한대. 그죠? 3대 1이라는 비를 만족하는 P가 되었대. A로부터 B까지 3, P로부터 B까지 1. 그러니까 얘네들은 3대 1의 B겠네. 그렇구나. 그럼 점 P의 좌표는 뭐냐면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P더라. 이렇게 정보 확인이 되었어. 되시죠? 3대 1로 내분하는 점 P 이렇다고. 자, 그럼 내가 또 한번 이번에는 A로부터 1, B로부터 3짜리를 쓰고 싶어. 그럼 A로부터 1, B로부터 3짜리를 쓰고 싶으니까 대충 이 정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로부터 1, B로부터 3짜리 그런 내분점을 찾아보고 싶었다고. 그럼 그게 여기야, 여기. 요 점인데, 그럼 조 점은 어떻게 되겠어? 너 이제 P'라고 하면, 그럼 저 녀석은 좌표가 어떻게 되나? 여기가 총 4거리였는데, 그중, 1만큼, 4등분해서 1만큼 오른쪽으로 더 가니까 얘는 3이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저 녀석의 정보는 이거네. A, B를, 선분 A, B를 1대 3으로. 맞죠? 아까는 3대 1, A로부터 3이었지만 지금은 A로부터 1이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 그래서 저 녀석이 지금 각각의 비율이 더 작은 쪽에
그 특정점, 내분점들이 위치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치? 비율이 작으면 그쪽에 그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깝게 그 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방향이 존재하는 선분이라고 그래서 유향선분 이렇게 불러요. 유향선분. 방향이 있다. 누구에게로 가까워지는 그 방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 자,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졌고. 그럼 이제 외분점도 한번 봐요. 외분점도 보시는데, 하나 더 그려. 또, 여기다 점 A, 2. 여기다 점 B. 작게 그려요. 6. 자, 그 상태로 나는 외분점을 보고 싶어요. 이제 밖으로 나간 애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밖으로 나간 애가 보고 싶은데 궁금하다, 밖으로 나간 애가 궁금하다. 나는 비방향으로 밖에 있는 애가 궁금하다. 그럼 비방향 밖으로 나가 있는 애가 궁금한데 여기가 외분점은 일반적으로 Q라는 기호를 써요. 내분점은 보통 P라는 기호를 쓰고 안에서 나누는 내분점은 P, 외분점은 Q. 보통 이와 같은 그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외분점 Q라고 줬는데 요게 좌표를 내가 한 8 이렇게 잡아볼게. 8. 자, 그럼 보자고. 그럼 나는 이 Q라는 녀석은 요렇게 요로 된다. 야. 자, 그러면 A로부터 Q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 그랬더니 이 길이라는 녀석이 6이 되었네. 6. 길이는 6. B로부터 Q까지 거리는 2지. 그죠? 그럼 얘는 A, B로부터는 몇 대 몇의 B라고 얘기를 할 거야. 6과 2라고 얘기 안 하고 저걸 최대 공약수로 나눠가지고 6과 2는 최대 공약수 2로 나눠보니까 3대 1이 되니까 3대 1 외분점 Q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쟤는 A, B의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그런 외분점이 Q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나는 이쪽의 외분점을 보고 싶어. 이쪽의 외분점을.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길이가 4였으니까 나는 4만큼 더 내려가서 그런 Q-를 보고 싶어. 그럼 Q-라는 녀석은 4만큼 더 내려갔으니 2에서 빼기 4에서 마이너스 2의 좌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비율을 살펴보니 그래요.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A로부터 1, B로부터 1 이런 건가? 맞아요? A로부터 너까지 거리가 4, B로부터 너까지 거리가 아니구나, 이게 8이구나. 그러니 4대 8이니까 A로부터 너는 최대 공약수 4로 나누어서 비율은 1대 2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저게 나와 있는 Q-라는 녀석은 저 녀석은요 A, B를 A로부터 1, B로부터 2, 1대 2로 외분하는 그런 외분점 Q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되시죠? 일단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개념은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너를 보고 추가적으로 더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여기 3대 1이야? 그럼 여기가 몇의 B야? 이렇게 생각이 드네. 너는 2의 B지, 2의 B. 여기가 3대 1,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2, 2를 합쳐 3이 되니까. 그럼 다시 내가 이 빨갱이들은 2대 1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빨갱이들 입장에서 여기는 또 몇인 거야? 그건 또 1이죠. 1대 1이니까 1대 2.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문제풀이에 적극 사용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내분과 외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겠고, 그럼 저 녀석을요, 매번 이렇게 숫자가 아주 편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뭐 공식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 공식 같은 건 없어도 알아서 내가 내분점을 좀 논리적으로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외분점도 논리적으로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수 단위의 좌표가 이제 반드시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제는 공식적인 표현을 써봐야겠구나. 적어도 고1 수준에서 지금 평면좌표를 공부할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녀석은 분명하게 공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야. 자, 보십니다. 그럼 이제 가봐요.
어떻게까지 갈까요? 가볼까요? 자, 공식 유도 이렇게 합시다. 또 두 점이 주어질 거니까요. A점 x1, B점 x2 여기까지만 가자. 자, 그럼 x1과 x2에 대해서 내가 몇 대 몇의 비를 만족하는 이라고 할 거냐면 m 대 n의 비를 만족하는 그런 점 P를 찾고 싶어요. 이럴 거예요. 점 P를 찾고 싶어요. 이럴 거야. 다시 점 P를 찾고 싶어요. 이럴 거라고. 그럼 나는 그 P의 X좌표가 궁금해서 이 X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되게 비례식 잘 쓰거든. 그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비례식으로 증명 과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뭐냐면, 내가 저 녀석을 보고 할 수 있는 얘기. PA 대 PB는 PA 대 PB는 몇 대 몇이야? PA 대 PB는 M 대 N이잖아. M 대 N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그럼 나는 PA의 길이와 PB의 길이를 각각 표현하면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쓸 수 있겠네. 그럼 PA는 어떻게 표현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큰 수가 너잖아.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게 PA의 길이야. 그지? 그럼 PB의 길이는 또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러니까 X2 빼기 X1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빼준다고. 여기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래. 그럼 PA라는 녀석은 X-X1 그거 돼. PB의 길이는 X2 빼기 X1이 아니라 X야. 여기 있는 X를 뺀 거예요. 여러분 잘못 썼어요. X는 M 대 N이라는 그런 식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 나는 궁금합니다. X가 궁금합니다. 이거지. 그런데 비례식을 꾸리면 우리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개해 줍니다. 중학교 때 배운 비례식. 어마어마하게 판타스틱합니다. 공식 유동할 때 무지무지 많이 쓰여요. 피타고라스도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아까 점점의 거리 했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쓸 거예요. 직선과 원 같은 거 다 그걸로 증명해 버릴 거야. 자, 그럼 일단 좀 써볼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너의 곱 M 괄호 X2 빼기 X. 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냥 일일이 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볼게. N 곱하기 너는 N 곱하기 X-X1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MN 정리하도록 할게요. 분배해내니까 MX2 빼기 M의 X는 N 분배하니까 NX 빼기 NX1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M과 N이 있는 난 이 X값이 궁금하여 이 X들을 좌변으로 싹 다 모아오고 형태가 보기 싫으네. 이 녀석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니를 일로 보내고 이 녀석을 절로 보낼래요.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너 절로 가버려. MX2 더하기 NX1는 너 와. MX 플러스 NX 이렇게 되네. 근데 이 MX 플러스 NX라는 녀석을 X로 확 묶어버리니까 M 플러스 N 이렇게 되네. M 플러스 N에 대하여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MX 플러스 NX니까. 그럼 난 이때 X를 찾겠다라고 하면 양변을 MN으로 M 더하기 N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네. 따라서 이제 공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분점 X를 찾겠다라는 녀석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나열된다고. 되세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죠. 결국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 처음 보니까 좀 낯설어요? 연습 좀 하면 돼요. 금방 됩니다. 자, 대신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얘는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의 X2와 X1을. 근데 M은 누구의 B냐면 A로부터의 B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공식을 써보며 적용한다라고 할 때 적용 연습 하나 시킬게요.
연습을 시켜봅시다. 연습을. 그러면 여기 점 A 있고요. 여기 점 B 있어요. A점이 1이고요. B점이 3이에요. 그런데 그 A점과 B점을 지금 거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저 녀석을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P가 궁금하다. 그럼 내분점 P. 여기 있는 그 점 P는 이렇게 찾아야 하겠네. P좌표라는 녀석은 이렇게 n 플러스 n분의 mx2 nx1 이렇게. 자, 그런데 헷갈리니까 n 플러스 n분의 이거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그리고 곱하는 건 x2 x1 3 1 이렇게 3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1 쓰고 3 곱하기 1은 그 뒤에 쓴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곱할 때는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예요. 너랑 너를 곱하고 너랑 너를 곱해서 분자를 이룹니다. 내분점 좌표할 땐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 됐어요? 4분의 분자 9 더하기 1 10 그러니 2분의 5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이거지. 자, 좀 더 점 A가 5고 점 B가 12인데 그 AB를 선분 AB를 2대 7 2대 7? 2대 7? 좀 큰데 2대 7로 내분하는 내분점 찾아줌.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러면 2 플러스 7분의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2 플러스 7 이제 들어와. 크로스로 들어와. 크로스로 들어와. 너 곱하기 12 너 곱하기 5 이래서 계산하시면 되겠다고. 분모 7이 14 아니잖아. 곱하기가 아니잖아. 광준아 9분의 분자 24 더하기 35 24 35 24 35 59 이러면 되겠네요. 5분의 59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고. 이제 분수가 계속 터질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내분점의 공식을 하나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수직선에서 이로부터 이제 좌표 평면까지는 그냥 흘러갈 거야. 공식 정리를 해놓은 대로. 내분점도 있고 외분점도 있었는데요. 지금 내분점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외분점부터는 이젠 그렇다. 내분점은 증명해 봤는데요. 외분점에 대한 공식 증명은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냥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라는 녀석을 좀 해봅시다. 공식 정리를 좀 해보죠.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그럼 난 첫 번째 선분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선분이 뭐야? 수직선이라고 해야지. 수직선에서 그때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식은요, 여러분 외우지만은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요. 공식은 공식 느님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공식 느님. 하나님과 같다고. 좀 뭐 불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한테는 유용한 도구고 쉽게 해주려고 나온 거예요. 공식 100% 잘 습득하시고 암기하시고 사용합니다. 외우는 거 제대로 못 외우시고 그거 즉각 뽑아내는 거 대답하는 거 못 하시면은 100% 시험 상황에서 막히고 실패하고 수업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나한테 나오질 않아서. 자, 들어가요. 내분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줘?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에 거기다가 곱했어. x2와 x1을 이렇게 곱해줬구나. 그런데 다시 외분점은 어떻게 했어? 외분점은 안 해줬어. 근데 가운데 부호만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m 마이너스 n분의 m 마이너스 n을 주었다가 거기에 이제 오호호호호호 똑같이 x2, x1 이렇게 곱해주면은요, 그 녀석이 이제 외분점이 되고 내분점이 된다 이거야. 뭐 앞에 뭐 이렇게 써놔도 될까? 뭐 두 점 AB,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외분하는 외분점 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자, 그럼 뭐 그런 말 해보니까요. 이제 선분 A, B의 중점에 대한 내용도 하나가 있습니다. 중점. 선분 A, B의 중점. 중점 이제 가운데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M 대 N이 1대1이겠지, 그지? 그럼 1이 들어가니 항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M, N에다가 1, 1이 들어가시면 1 더하기 1, 2분의 분자는 1, 1 곱해봤자 이 x2, x1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x2 더하기 x1이네. 그럼 난 순서만 조금 달리해서 x1 더하기 x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 네가 중점이구나. 중점을 보는 식이 결국은 내분점과 똑같은 말이구나. 아, 그래요. 그럼 중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는데 네 식을 잘 관찰해 보니까 뭐야, 두 개 자료를 더한 뒤 2로 나눠. 그럼 또 뭐니 이게? 평균이네. 마치 우리가 수학에서 뭐 광우평균 구할 때와 똑같다는 느낌이잖아. 좋아. 그럼 중점은 둘 더해서 반띵하니까 그럼 중점은 평균점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죠. 중점은 평균, 중점은 평균. 내분점과 외분점은 공식의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자, 그럼 저 공식 활용, 외분점 아직 안 보여드렸으니까 공식 보여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가고요. 중점까지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가요. 예제 1번. 이렇게 갈게요. 점 A는 3이 있고, 점 B는 7이 있는데, 그때 A 선분 A, B의 3대 2 내분점 요거 찾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럼 3대 2 내분점 찾아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럼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그리고 대입은 크로스 A, B로 갔으니까 B, A로 가야지. 7 곱하기 3이래. 7 곱하기 3. 자,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계산하다가 일일이 잘 쓰시면서 하세요. 3 더하기 5분의 분자 3, 7, 21에다가 2, 3은 6 들어오니까 그럼 27이구나 라고 내분점 좌표 찾으시면 되겠고, 다시 나 그러면 3대 2 외분점도 구해주라 했어. 뭐 외분점 Q 좌표 좀 구해주라. 그럼 빼시죠. 3 빼기 2분의 3 빼기 2로 준비한 뒤, 그리고 또 그 대입은 7, 3 크로스로 들어오니까 또 여기에다가 7, 3 저거 보고 외운 뒤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 3 빼기 1이니까 아이고 좋아, 분모 생략. 분자 3, 7, 21에서 2, 3은 6을 뺐으니까 어이구 원래 그러면 15구나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내분점이 P였다라고 하면 내분점 P를 찾아라 그런 거였다면 이게 옹땅 다 P죠. 외분점 Q를 찾아라 그랬다면 이게 다 외분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괄호 이렇게 주시기만 하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중점도 한번 찾아보자. 저 A, B의 중점도 한번 해보자. 선분 A, B의 중점 어떻게 구하니? 중점. 아, 중점은 둘 더하고 평균 내면 된다니까. 둘을 더해봐. 3 더하기 7. 그거 평균 내. 그러면 5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10이니까 5 이러면 되겠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첫 번째 기준 수직선 안에서 살핀 거예요. 그럼 수직선에서 이렇게 봤다라면 그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 좌표 평면으로 가봐야지, 그지? 점점의 거리에서도 수직선에서 하나 보고 평면에서 갔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 번은 좌표 평면으로 가서 똑같은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고. 수직선에서는 이랬대. 그럼 좌표 평면이 되면 달라집니까? 아니요. 똑같을 거라고. 자, 두 번째
좌표 평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의 좌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한번 줄까? 한 점 A점을 첫 번째 점이니까 x1, y1. B점을 두 번째 점이니까 x2, y2. 이 점 어떻게 주는지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M 대 N, 뭐 내분점도 보고 외분점도 봐봐.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럼 난 저 녀석을 그림으로 먼저 첫 번째 이해하시고 그 녀석 정리하여 공식으로 써봅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잡아. 여기에 x1, 너무 작잖아. 너무 작잖아. 좀 내려가 그냥. 여기 x1, 여기 y1 이런 점 A가 여기 있었고 점 B는 뭐 여기 있었다라고 칩시다. 점 B가 여기 있는데 그 녀석 x2, y2 이러자고. 그럼 내가 그때 무엇을 찾아보겠어요? 라고 하는 거냐면 선분 A, B. 그러니까 저렇게 이어진 저 선분에서의 M 대 N 내분과 외분을 찾아주겠대. 그러니까 난 지금 M 대 N 내분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주고 싶어 이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내분점 수직선에서 내분점 구하는 건 배웠는데 아씨 저건 안 배웠는데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중학교 형태를 활용을 하면요 결국은 이 얘기예요. 짜라랑 내려와 보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 닮음으로 인해서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그러니까 난 여기는 그냥 X축 정보상에서 M 대 N 내분점의 좌표 찾는 방법을 그냥 쓰면 된다는 거지. 진짜?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인가? 이게 M 대 N이라고만 밝혀지면 여기에 좌표를 쓸 수 있겠는데 요게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보시면 편하시냐면요. 여기 고개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건 잘 안 보인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뭐냐면 얘가 여기 수직하게 내렸잖아요. 이게 수직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저게 평행선이야. 평행선. 평행선이 존재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근데 여기가 M 대 N 이런 상황이라고 여기가 M 대 N. 그럼 이쪽은 몇 대 몇이야 이게? 그것도 M 대 N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M 대 N. 아 그럼 너도 M 대 N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왜? 평행한 선분 사이에 닮음에 의하여 그런 거지. 그죠? 중2 때 배운 기억 있죠? 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평행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눕혀놓은 거야. 자, 느낌 오시죠? 그러니 그 교점의 X좌표는 여기에 있는 건데 아니 교점이래 씨. M 대 N 내분점의 X좌표는 여기 있는 건데 그 녀석의 좌표를 써보니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x1과 x2의 M 대 N 내분점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 공식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좋았다. 나 그러면 X좌표는 찾았다. 그럼 Y좌표 어떻게 찾냐? 똑같지요? 짜라랑 이렇게 가본다. 그럼 여기가 M 대 N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역시 M 대 N. 그러면 이 점의 정보는 Y1과 Y2 사이에 M 대 N 내분점을 또 본 거니까 오케이. M 대 N 내분점이니까 그럼 저기도 또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근데 그 녀석들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그 다음 대입 X2, X1, Y2, Y1 이렇게 대입하면서 해결합니다. 공식 별로 안 어렵죠? 좀 전에 외웠던 거 그대로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좌표 평면이니까 X축도 있고 Y축도 있어요. 그러니 Y에 대해서도 넣으면 돼요. 그럼 당연 외분점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기 아까 빼기로 바꿨잖아. 겉만 빼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한 개도 안 어렵게. 괜찮겠죠? 좋아요. 연습 가봅니다. 보세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A와 점 B가
점 A 마이너스 1,3 점 B 2, 빼기 5에 대하여 이제 AB를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 P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3대1 내분점 P의 좌표를 찾아보죠. 좋아요. 그럼 공식 들어갑니다. 이렇게 쫙 준비하세요. 쫙. 콤마 쫙.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연습시켜 드리는 거야. 콤마 찍고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그 다음 좌표 4개는요, 순서대로 외워서 들어와요. 요 4개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2 마일 마우 3. 오케이. 2 마일 마우 3.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x1, y2, y1 거기를 여기다 똥 넣어야 되니까 2 마일 마우 3 외워서 들어온다고. 개발이 여기에다가 2 마일 마우 3. 다 끝났나봐. 그래서 분모 5분의 너 분자 보니까 2, 3은 6에다가 빼기 2니 그럼 5분의 4 콤마 다시 뒤에 것도 3 더하기 5분의 분자 보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아닌데 이건 플러스 6이네. 마이너스 15 더하기 6 했으니까 빼기 9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3대2 내분점 P의 좌표를 찾았군요. 되시죠?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엔 3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도 찾아봤으니 외분하는 외분점도 찾읍시다. 외분점 Q좌표 찾아달라. 그럼 난 이번엔 또 준비합니다. 이번엔 외분점이니까 3-2분의 3-2로 가는 거죠. 3-2분의 3-2 3-2분의 3-2 콤마 3-2분의 빼기로만 바꿨어. 3-2 이렇게 준비하고 대입 4개 또 외워서 순서대로 2 마일 마우 3 2 마일 마우 3 요 4개 외우는데 못하는 사람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 마일 다 할 수 있어요. 마우 3 그렇게 안 하면 좀 집어넣을 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4개 외워서 쓰세요. 자, 그럼 분모 1 아이고 좋아요. 분자 보니까 6에다가 더하기 하네. 그럼 8, Y좌표는 봤더니 빼기 15에다가 빼기 6 하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1 이렇게 달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좌표평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쓰는 방법까지 좀 보여드렸어요. 주의할 거는 연산이 처음 할 때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맥점들을 짚어드린 거야. 미리 써놓고 좌표는 4개를 외워서 콩콩콩콩 그 구역에다 넣는다고요. 자, 그러면 공식 정리를 안 해놨으니까요. 공식 정리 한번 해놓고 보시고 그러고 또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들을 좀 진행해 봅시다. 어이구 벌써 6시네. 자, 그럼 마저 갑시다. 공식 정리 마저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의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두 점이 지금 현재처럼 들어왔을 때,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공식 사용은 해봤는데 정리를 한방 빵 하고 갑시다. 그 선분 AB를 오디오 켜놨죠? 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자, 여기는 이제 내분하는 내분점, 외분하는 외분점. 그럼 내분점은 이렇게 준비한다 그랬죠. 공식이니까, 중요하니까 요래 갑시다.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콤마,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괄호 닫고 준비해 준 뒤 x2, x1, y2, y1 이렇게 순서대로 자 너한테 곱해줍니다. 곱하기 x2 곱하기 생략하고 쓸게요. x2, x1, y2, y1 이렇게 주면은 내분점 공식이고 외분점 공식은 빼기로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괄호 열고 n-n분의 빼기로 주면 되겠지. n-n 콤마 n-n분의 n-n 따라서 해봐요. 괄호 닫고 다시 4개 외워서 x2, x1, y2, y1 이러니까 x2, x1 곱해주고 y2, y1 곱해줘서 공식 정리하면 되겠다. 내분점과 외분점은 더하기 내분점 빼기 외분점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은 수직선에서 중점 해봤죠. 그래서 마찬가지 또 선분 AB의 중점 그럼 그 중점은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그러면 내분점에 해당하는 공식이지. 그러니 내분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 그 m대n이 1대1이잖아. 그러니까 1대1, 1, 1, 1, 1, 1, 1. 아, 그러니까 아까 수직선만 있었을 때는 2분의 이것도 왜 노랭이로 해야지. 2분의 x1 더하기 x2 였는데 이번엔 y좌표도 있으니까 2분의 y1 플러스 y2 그래서 자 너도 평균 콤마 평균이 된 거죠. x좌표의 평균 한글로 하니까 중점은 그러면 x좌표의 평균 콤마 y좌표의 평균이구나 해서 평균 콤마 평균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 있는 이제 중점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 공부했잖아. 그 평행사변형이 고등학교에서도 또 나와.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물어봤었던 거라고. 그래서 다시 그 평행사변형을 한번 봐봐요. A, B, C, D라고 하는 그런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그 녀석은 이러한 성질을 가졌다고. 두 대각선이요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건 너하고 너 길이 같고 너의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BD라는 선분의 중점과 AC라는 선분의 중점이 일치하니 평균이 일치하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한번 평균이라는 건 뭘 던진 거냐면 이렇게 들으세요. 평균을 줬습니다. 평균은 총합을 줬군요. 평균은 총합. 최종 기억은 이렇게 갑니다. 평균은 총합. 평균은 총합. 평균은 총합. 뭔 얘기하는 거야 선생?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균 이렇게 구한다고. 평균을 어떻게 구해? 평균은 자료의 개수로 그 녀석으로 뭐를? 자료의 총합을 나누지 그지? 그러니까 네 녀석 이런 관계에 있는 녀석들은 항상 뭐는 뭐분의 뭐 이런 관계들은요 우리 거속시 있었던 그 마우스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래서 총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이럴 수 있잖아. 맞죠? 총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 그러니까 내가 A점과 B점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었는데 A점을 던지니 이런 거야. 2,A Y점 던지니까 Y점 B, 10 이러자고. 그래서 내가 B점 던져. A점과 B점인데 그 A, B의 중점 보통 미들 포인트에서 M하고 이렇게 놓으니까 그 미들 포인트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써볼까요? 3,7 이렇게. 자 그럼 너 이 중점 어떻게 구한 거냐 라고 얘기하면 너는 X좌표들끼리 더하고 Y좌표들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X좌표들끼리 더하고 2 더하기 B 그 녀석을 2로 나누고 그랬더니 이렇게 X좌표가 만들어지고 다시 Y좌표들끼리를 더해서 A 더하기 B가 아니라 10이군요. 10을 하여 또 2로 나누었더니 또 중점에 Y좌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구나. 그래 그러면 둘 더해서 2 나눠서 3 나왔구나. 그러면 3에다가 2배 하면은 총합이 되네 이런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6이라는 거야. 평균이 3이니까 총합 6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2 더하기 B가 6이 되기 위해선 B는 4이면 되겠네.
이래서 그 총합으로 빨리 해결한다고. 그러면 두 자료를 더해서 평균 냈더니 7이야? 그럼 두 자료 더하면 14가 나와야지, 그지? 14가 나오기 위해서 A 값은 4이면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A와 B를 그 총합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자, 되시지? 자, 그러면 그 녀석을 여기다 좀 연결을 해서 실전 문제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A점의 좌표 이렇게 줍시다. 2,A. C점의 좌표 4,7. D점의 좌표 B, 마이너스 2. B점의 좌표 B점의 좌표 2, 마이너스 5 이래보자. 해놨어.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BD의 중점은 AC의 중점과 일치하니 각각들의 X좌표의 총합이 똑같겠지. 그죠? BD의 중점은 평균이고 AC의 중점도 평균이니까, 그렇다면 그 평균이 일치했다라는 말은 총합 역시도 일치했다야. 그래서 보세요. AC를 보니까 2 더하기 4로 얼마가 생기냐면 2 더하기 4 하니까 6이 생겨. 그래? 그럼 BD에 2 더하기 B를 하여도 이 녀석도 6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된다고? 4. 이렇게. 총합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Y좌표들 보니까 Y좌표는 여기하고 여기가 완벽하게 써 있어. 마이 더하기 마이너스 5 했더니 마이너스 7이 되네. 아,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7과 A를 더하여도 마이너스 7이 발생돼야 되니까, 그러면 7 더하기 뭘 해야지 마이너스 7이야? 이게 마이너스 14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4이네. 라고 이렇게 총합을 이용하여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에서 그러하더만.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보시면 지금의 아이디어 하나만 떠올리시는 거야.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더라. 아,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해요. 두 대각선의, 여기 지워봅니다. 평행사변형을 보시면 이 아이디어를,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 그럼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녀석은 결국 내가 뭐라고도 또 얘기를 해보았냐면, 너는 평균점이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즉 평균점이 일치, 평균이 일치라고 이 녀석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평행사변형이 나오면 지금처럼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더라. 그 말은 평균이 일치하는구나. 평균이 똑같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되시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하나 남았다. 하나. 자, 봐봐. 이건 역시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좌표 평면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와. 이렇게 3AP는 2BP 이렇게 줬어. 그럼 3AP는 2BP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일 수도 있고 또는 수직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얘기야. 3AP는 2BP라고 나오면 저 녀석은, 얘는 A로부터 얼마, B로부터 얼마를 보여주는 건가, 이걸 내가 듣기 편하게, 해석이 용이하게 바꿔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너라는 녀석은요, AP 대 BP가 몇 대 몇이랑 똑같은 거냐면 서로 간에 크로스 해주는 거야. 이렇게. 즉 AP의 B가 2고 BP의 B는 3이구나. 이렇게. AP 대 BP는 바꿔놓으니까 2 대 3이군요. 그러니 당연 내항을 곱해서 2BP, 외항을 곱해서 3AP랑 똑같다라고 표현되는군요. 즉 너를 보시면 이런 표현 양식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의무가. 반드시 이렇게 옮겨준다. 잠깐 밑에다가 조금 보기 좋게 써보겠습니다. 너는 얘랑 똑같다. 이건 이제 같다라는 상등의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명제 들어가면 필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AP 대
BP는 AP 대 BP는 2대 3. 얘 대 얘는 얘 대 얘. 뭐 이런 형태죠. 그죠? 너 대 너는 너 대 너. 이렇게. 순서 봐봐. 앞, 뒤는 뒤, 앞에 B. 이렇게. AP 대 BP는 2대 3으로 바꿔준다고. 근데 만약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무런 우리가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선분 안쪽에 라고 얘기하면 내분점이 되는 거고, 선분 외부에, 선분 밖에 라고 얘기하면 외분점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안과 밖에 대한 얘기가 없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은 해주었는데 저 선분 안 또는 그 밖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어. 문제에서. 즉 안과 밖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우리는 내분점도 있겠지? 그리고 외분점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저런 비율을 만족하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찾는다야. 찾자. 오케이? 안과 밖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선분이라고 마저 쓸게요. 선분의 안 또는 밖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내분점도 찾고 외분점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너. 왜? 주로 뭐만 찾냐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내분점만 찾아요. 잘못되었다. 자, 한번 볼게.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띵겼어.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비율을 봤더니 A로부터 2, B로부터 3이래. 자, 그러면 그 녀석을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이렇게 잘 바꿔. 배웠으니까 이제 잘 바꿉니다. 바꿔놓고 난 뒤에는 이렇게 찾아요. 2대 3. 오케이. 여기 하나. 즉 2대 3을 만족하는 내분점. 요거 찾아놓고 다 찾았다 이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2대 3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분점도 있는 거야. 이 선분 A, B의 안쪽에 있다,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요, 내외부를 동시에 상상을 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 A로부터 2를 만족하고 B로부터 3의 B를 만족하는, 이런 2대 3의 B를 만족하는 요 점도 있겠거니 해야 된다고. 즉 이 점이 무슨 점? 외분점. 그러니 나는 그때는 내분점도 찾고 외분점도 찾아서 둘 다를 몽땅 다 찾는다.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중요하게 우리한테 내분점만 찾을 수 있도록, 보통 상상력이요, 그 안쪽에 있는 건 잘 바라보는데요, 인간의 인지구조가 밖에 있는 건 또 잘 못 살펴봐요. 그러니까 외분점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자. 뭐에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외분점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찾는다. 이렇게 됐고요. 저게 이제 요런 비례식의 나중에는 그 끝판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어질 내용이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아예 선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때는 저런 특정한 비율을 만족하는 좌표 평면 위의 모든 점,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원까지도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봤죠? 무게중심 보고 중점 연결 정리 하나 보시면 됩니다. 중선 정리랑 각이등분선 정리 더 남아있군요. 네. 세 번째 주제, 삼각형의 무게중심. 우리 무게중심 중3 때 배웠죠. 그 무게중심,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그래비티 그러면서 무게중심이라는 점을 이렇게 알파벳 G라고 표현을 또 해봤다고. 그럼 저 무게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 종,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좌표 찾아.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혼동 없이 가져가셔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어떻게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서부터 시작하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삼각형처럼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정삼각형이 아닌 것처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어떠한 거냐면 중선들이 연결되어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점 A, 꼭지점으로부터 그 맞은편에 있는 변 BC, 거기에 중점,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 중점으로 연결을 쫙. 또 다시 B로부터 AC의 중점으로다가 연결을 쫙. 또 다시 C로부터 AB의 중점으로 연결을 쫙.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길이들이 이렇게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 그런 길이들을 만족하는 그런 놈들은, 그런 선분들이 죄다 여기 무게중심에서 만나더라 이거야. 그럼 무게중심을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으로 연결된 그 선분들이 만나서 이루는 점, 무게중심이야. 한글로 표현한 거야.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도 대놓고 무게중심이라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으로 연결된 선분들이 이루는 교점, 그 좌표, 무게중심. 자, 그럼 이제 무게중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런 내용. 저런 무게중심에 의하면 니들 그 넓이가 다 똑같았잖아. 그죠? 넓이가 다 똑같았잖아. 이 무게중심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도형을 오려가지고 여기에 샤프를 이렇게 꽂아. 그러면 어느 곳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수평을 이루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무게의 중심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무게의 중심. 자, 그럼 이제 그 녀석들을 우리가 한번 놀아보니까 이러네. 여기 각각의 넓이들이 다 똑같거든. 각각의 넓이들이 다 똑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이 똑같은 삼각형들의 넓이가 많이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또 안 하고요. 그 중에 둘씩을 합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렸어. A와 B하고 C라는 녀석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쳐. 그럼 그 무게중심에 의하여 삼각형들이 세 부분으로 나뉘지. 둘씩을 합쳐 표현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그들의 넓이가 똑같아. 넓이 10이면 10, 10. 이런 표현 양식도 가져옵니다. 무슨 말? 삼각형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GAB는 GBC는 GCA가 성립하도록, 넓이가 같도록, 이렇게 삼각형 GBA는 삼각형 GBC는 삼각형 GCA가 성립하는 그런 점 G. 그게 무게중심이 된다 이거지. 무게중심의 성질상. 맞아요? 넓이가 똑같이 이루어져 있으니 이건 역시도 무게중심을 표현하는 말이 될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저 녀석을 보면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얘들아, 무게중심이 뭐지?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이건 기억하죠. 2대1. 2대1. 이건 또 기억한다. 그러니 뭐냐면 한 꼭지점으로부터 대변의 중심으로 연결하여 그 선분의 2대1을 만족하는 그 내분점, 그 선분의 2대1 내분점, 그게 무게중심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 지금 무게중심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에 나와야 하는 게 마땅하구나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무게중심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무게중심 G라는 녀석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 보면은요, G는 이렇게 해요. 점 3개거든요. 3점을 가지고, 저것도 평균이에요. 3분의 3점이 있었으니까 x1, x2, x3. 이렇게 더해야지 평균이지. 또 y좌표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지 평균이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평균이네. 3분의 X좌표의 총합, 3분의 Y좌표의 총합. 이렇게 해서 평균, 콤마 평균. 또 그 녀석이 무게중심이구나. 평균, 콤마, 평균. 이런다고. 오케이. 한글로 들어갔어. 평균, 콤마 평균이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돼. 무게중심주는 평균, 콤마 평균. 진짜 그러한가? 라고 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요. 이게 증명이 어렵지 않거든,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 과정 한번 봅니다. A, B, C에 대해. 자, 내가 일단 이걸 내렸어. 무게중심이야. A, B, C에 대해. 너부터 첫 번째 점에 X, Y 좌표 그래서 X1, Y1. 두 번째 점 X2, Y2. 얘 세 번째 점 X3, Y3, 이렇게 주면은 내가 여기 B, C에 중점으로 내려갔어. 여기를 M 이렇게 할게. 그럼 중점이니까 얘는요. 얘하고 얘의 평균점이지. 그러니 2분의 X2 더하기 X3. X2 더하기 X3, 2분의 또 Y좌표 총합 Y2 더하기 Y3. 이렇게 해서 그 M의 좌표가 만들어지고, 그죠? 얘네들 1대 1이니까. 그럼 난 다시 A와 M에 대하여 몇 대 몇을 만족하는 점이 무게중심이야? 2대 1을 만족하는 점이 곧 무게중심이 되니까 그때 2대 1 그걸 만족하는 점이 무게중심이니까 이제 그 G의 좌표를요 써보는 거예요. X만 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분의 2 더하기 1 Y좌표도 하자 그냥 그럼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닫고 그 다음 좌표의 대입은 얘를 먼저 봤으니 이게 들어와야지 그치? 그래서 네가 들어와 너 이 순으로 오면 되죠. 그럼 너를 요에 대입하면 되니까 넣습니다.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너 여기 와요. 곱하기 X1 요거 여기로 와요. 2분의 Y2 더하기 Y3 재옵니다. Y1 그럼 정리하면 니들이 이렇게 사라지잖아. 결국은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1이니까 요것처럼 정리되고 다시 또 약분되니까 2 더하기 1 3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결국 Y1이니까 Y1, Y2, Y3 합으로 너처럼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정말 증명 과정까지 결국은 쪼렙입니다. 괜찮죠? 내분과 외분에 대한 공식 이해만 하고 있다면 무게중심에 대한 정리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게중심 지금처럼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설명하는 어휘 저기들에서 얘기해 드린 거 그대로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이한 성질이냐면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A와 B와 C에서 그 A,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더라고 해볼게. 그런데 A, B, B, C, C, A를 일정하게 나누는 일정한 비로 자르는 그런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고 할게. M 대 N을 한번 써볼까요? A, B를 M 대 N로 내분하는 점 여기 다시 B, C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 다시 CA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녀석 여기가 있다면 이 점을 각각 D점, E점, F점이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 DEF로 이루어지는 너의 무게중심 역시 여기와 동일다. 이거야. 이 내용은 증명하면은 차례로 지금 여기 아까 최초 증명했던 것부터 시작하여서요. 그 M 대 N 내분점 찾고 M 대 N 내분점 찾고 또 M 대 N 내분점 찾아서 일일이 시행하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증명 과정은 기니까 좀 생략을 해볼게. 자, 그래서
A, B, C의 일정한 비율로 자르고 있는 그 점들로 이루어지는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삼각형과 무게중심이 똑같다 이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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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그림을 M 대 N 내분점을 봤어. 근데 외분점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M 대 N으로 똑같은 비를 만족하는 점들로 이루어지는 무게중심은 다 일치. 자, 그럼 그 문제 어떻게 써볼 거냐? 이렇게 써볼 거예요. 이제 예시 들어가 봐요. 저 녀석을 활용을 해봅니다. A점, B점, C점 이렇게. 점 A는 1,2, 점 B는 5,7, 점 C는 어떻게 주냐 이제 6, 마이너스 1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 찾아주라. 그러면 나는 셋 더하고 평균, 평균 이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좌표끼리 더해본다고 1 더하기 5 더하기 6 얼마야? 12. 12를 3으로 나누니까 3, 42, 4, 그럼 Y좌표는 2 더하기 7 빼기 1 이러니까 얼마야? 6. 6을 3으로 나누니까 2. 이렇게 4,2라고 무게중심. 매우 간편하게. 쏘이지에. 개쉽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멘트가 또 붙었다 이거야. 저런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P와 내분점을 P. 다시 선분 BC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또 그런 내분점 Q. 또 선분 CA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R이 있을 때 그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찾아주세요. 무게중심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굳이 2대3 내분점, 2대3 내분점, 2대3 내분점 이런 거 안 찾는다고. 그 원래 거랑 똑같지 뭐. 그래서 그냥 저기 있는 녀석 가지고 무게중심이 4,2야 이렇게 써버리면 끝난다고. 또 쉬워요. 그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역방향도 성립하는 거야. AB를 2대3 내분점 P, BC의 2대3 내분점 Q, CA의 2대3 내분점 R이라고 할 때 그때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서로 간에 같고 같은 거니까. 오케이? 마지막. 그럼 이제 외분점에 대한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외분점이어도 똑같아요. 외분점. 외분점은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삼각형이, 이렇게 한번 내볼까? 그 여기는 삼각형 ABC에서 AB에 M 대 N, 그 외분점 여기. 요놈. 다시 BC에 M 대 N, 외분점 여기. 그러니까 이게 M 대 N이 다 일치한다 이거지. 다시 CA에 M 대 N, 외분점 저기. M 대 N, 외분점 저기. 그래서 지금 이 삼각형들로 이루어지는 무게중심 어디냐? 그러면 조기의 삼각형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형이겠죠. 그죠? 그림이 좀 복잡해졌나요? 이런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역시 원래 있던 노랑이, 흰둥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할 때 빨강이들의 무게중심도 여기와 일치합니다. 이거라고. 노랑이들의 무게중심이 흰둥이의 무게중심과 일치했듯 이렇게 M 대 N 외분점을 꾸려와도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편 한번 보셨고요. 추가로 전달을 해드릴 내용이 있을까? 뒤로 가보죠. 도형 2개만 보시면 이제 끝납니다.
남은 기타 도형들. 몇 시야? 7시. 오늘 직선까지 찍어야 되는데 직선까지 못 찍게 생겼네. 자, 그러면 참고로 첫 번째 파포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중선정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선, 무게중심 할 때도 중선을 봤잖아. 그 중선에 관한 내용인데 얘는 뭐 시험 문제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지금 하나 학습해야 될 내용으로서 기억은 해주셔야 돼. A, B, C 이렇게 해주셨을 때 뭐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해볼 건데 그때 A, B, C 그리고 여기에 중점 요렇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서술을 해놓냐면은 공식은 이래.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 아이고 뒤로 BM의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2배와 같다. 이렇게 공식은 정리가 되어 있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2배와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 나중에 좌표평면을 다 좌표평면 가지고 하자라는 거니까 도형이 지금부터 등장하면 죄다 좌표평면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어딘가를 원점 처리해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런 문제라고. 그래서 그 중점을 좌표평면의 원점을 여기다 놓고 증명하는 게 가장 편한데 그런 증명을 거치면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활용되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알고 가신다고. 그럼 요 녀석이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럼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2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 그냥 이 부분을 여기는 A, 여긴 B, 여기 C, 여기 D. 얘가 C니까 여기도 C가 되겠지. 그러면 공식 얘기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2배의 C 제곱 더하기 D 제곱입니다. 이제 CD가 뭔지 기억만 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잘 그러면 들어올 테니까 조금 더 단촐해졌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각이등분선 정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각이등분선 정리. 각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 자, 그 녀석은 이제 내각이등분선과 외각이등분선 두 개로 나뉘는데 지금 파포스 중선 정리. 그 중에 원체 이제 문제에 내각이등분선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각이등분선 쪽으로 얘기를 좀 끌고 가볼게. 그럼 내각이등분선이니 외각이등분선이니 이게 다 언제 한 거냐면은 중학교 때 한 거야. 참 많은 부분이 중학교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은 우리가 뭐 했냐면은 중학교 때 도형에서는 무슨 짓 했냐면은 증명했거든? 그 증명했어. 저것들이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정삼각형, 뭐 이등변삼각형, 평행사변형 그런 도형들에 대해서 증명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 증명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좌표를 가지고 놀아보자 이거야. 자, 그럼 봐요. A, B, C 여기 D라는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 D는 뭐냐면 각 A라는 녀석이 요 삼각형 A, B, C 입장에서는 얘가 내각이야, 내각. 요게 내각이라고. 그리고 그 내각을 똑같이 등분하는 이렇게 요런 선분을 하나를 내렸지. 그래서 그게 대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아보았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됐냐면 내각의 이등분선 D가 된 겁니다. 그럼 내각의 이등분선이 발생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BA 대 AC는 BD 대 DC. 아유, 그림 본 적 있죠,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아, 그래서 네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때 D의 정보가 밝혀진다고. 아, 그럼 D가 뭔데요, D가? 대체 뭐야, D가? 아, D는 BC의 M 대 N. 내분점이지 뭐.
그래서 저 점 뒤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 괜찮겠죠? 내분점의 좌표로 저 녀석을 찾을 수가 있겠다. 지금 한 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외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봤다고 나쁠 거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는 김에 마저 하나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이번엔 요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럼 저 삼각형 ABC에서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외곽이죠. 그 외곽을 이등분해요, 이렇게. 여기하기를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냐면 외곽의 이등분선이 돼버렸네. 아, 그럼 저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비를 또 만족했지. BA 대 AC는, 그러니까 요 점을 D라고 또 잡게. BD 대 DC로 여기랑 똑같아. BA 대 AC는 BD 대 DC. BA 대 AC는 BD 대 DC 이렇게. 그래서 그 녀석들이 M 대 N이면 M 대 N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외곽의 이등분선이어서 이 녀석의 정보가 새로이 밝혀진 거야. 너가 뭔데? 그랬더니 너는 있잖아, BC의 입장에서는 M 대 N의 외분점이지. 이렇게 M 대 N 외분점. 그러니 문항상 도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각각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점 찾고 외곽의 이등분선은 외분점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는 얘기예요. 색깔이 더 없네. 이렇게 그냥 포인트를 줄게요. 내각 이등분선은 내분점 만들고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외분점을 만들더라. 뭐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래서 이제 평면 좌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